네, 패턴 인식 여섯 번째 강의인데요. 그 두다의 패턴 클래시피케이션 텍스트의 챕터 3 보겠습니다. 지금 챕터 3입니다. 자, 챕터 3의 그 앞부분을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챕터 3 제목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Bayesian Parameter Estimation 그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사실은 ML Parameter Estimation, 그 다음에 Bayesian Parameter Estimation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ML, 그러니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굳이 써드리면 여기가 지금 Maximum Likelihood 이게 Estimation이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을 가정을 했을 때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example들을 들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bias라는 게 뭔지 그에 대한 컨셉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챕터 2에서 우리가 그 optimal classifier, 그러니까 Bayesian classifier, 그러니까 optimal이라는 거는 이제 지금 도대체 무슨 센스에서 optimal이냐? 그러니까 average Bayesian 그 리스크, Bayesian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센스에서 옵티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적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최적이냐 이런 얘기는 항상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센스에서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 디자인에 대해서 챕터 2에서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ML 클래시파이어, MAP 클래시파이어 또는 ML 디텍터, MAP 디텍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거는 어쨌든 그 Bayesian classifier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죠. 그렇죠? 우리가 그 코스트 값들을 0하고 1로 이렇게 놔주면은 그 Bayesian 그 리스크를 미니마이즈하는 클래시파이어가 사실은 그 maximum likelihood classifier가 됐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배운 거는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런 optimal classifier를 우리가 디자인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prior probability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lass conditional density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class conditional density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likelihood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말로 요걸 likelihood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이 likelihood가 그러니까 이런 거였었죠. 그러니까 광택의 정도. 그렇죠? 근데 given 연어다. 연어일 때 광택의 정도. 그 광택이 심한 연어도 있을 거고 광택이 좀 작은 연어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것의 분포, 그것을 우리가 이제 likelihood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선 우리 감별하는 거 했으니까 길이하고 광택을 조인트로 이렇게 잡아주고, 우리가 배웠던 건 오히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given 농어였었나요? 씨바스였으니까 농어일 때 길이와 광택의 어떤 joint PDF,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래요? likelihood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챕터 2에서 배운 그 optimal classifier를 디자인하려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a priori probability 또는 prior probability 하고, 그다음에 class conditional density가 필요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인포메이션을 완벽하게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하려면 결국은 이것과 이것을 추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rior probability와 class conditional density를 우리가 추정해야 되겠다. 그렇죠? 추정. 이거를 영어로 estim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많은 경우에 모르니까 추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몇 샘플들, 트레이닝 샘플들을 이제 그러니까 측정을 해가지고 알아낸 거죠. 길이나 광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몇 개의 샘플들을 이제 골라내게 되죠. 자, 그래서 해보면은 즉 prior probability하고 class conditional density를 이제 추정을 하려고 해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prior probability를 estimation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 개만 샘플 해도 금방 이제 되는데, 근데 이 클래스 컨디셔널 density estimation, 그러니까 여기서 density가 빠졌어요. 네, density estimation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처 스페이스가 좀 큰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프랙티컬하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피처의 개수가 100개 이상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프랙티컬한 시스템에서는 우리 예를 들기 때문에 지금 뭐 저기 생선의 길이하고 광택이고 딱 피처를 딱 2개 둬가지고 쉬운 거였지, 실제로는 이게 프랙티컬한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려면 대부분의 경우에 피처의 개수가 100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컨디셔널 덴시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그걸 에스티메이션 하기에는 샘플 개수가 부족한 경우가 그러니까 샘플 개수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a priori information about the problem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이 a priori inform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P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a priori probability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챕터 2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probability의 뭐예요? 뭐 연어가 잡힐 확률, 그렇죠? 예. 뭐 이런 거죠. probability의 뭐 농어가 잡힐 확률,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러니까 prior information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prior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기 전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 다음에 샘플을 본 다음에 우리의 지식이 바뀌잖아요. 사실은 뭐 사실 여기서 priori probability도 사실은 뭐 그 뜻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샘플을 몇 개 보게 되면은 이게 연어인지 농어인지에 대한 이제 그 확률 값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posterior probability는 본 다음에의 그 확률이고, priori probability는 이제 우리가 샘플을 보기 전에 그 뭐 연어일 확률,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a priori information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지금 이 얘기를 한다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뭐를 찾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 이런 거죠, 그렇죠? P의 X 벡터의 오메가 J, 그렇죠? 예. 그러니까 likelihood를 estimation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 에스티메이션은 쉽지 않다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통 피처 벡터의 개수가 이게 지금 벡터잖아요, 그렇죠? 이게 피처 벡터가 디멘션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서 이거 자체를 likelihood 자체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많은 경우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priori information이 어떤 거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냐면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일단은 이것의 분포를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니까 이것의 분포가 뭐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이다, 또는 이것의 분포가 그러니까 이것의 분포가 노멀 분포다라는 걸 알고 있을 수도 있고요. likelihood의 분포가, 아니면 뭐 라플라시안 분포다, 아니면 뭐 포아송 분포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게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이번 챕터예요. 그런 게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다음 챕터 4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우리가 likelihood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priori information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의 형태가 가우시안이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normality를 뭐 알고 있다. 이게 꼭 노멀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화송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우리가 이 likelihood의 모양을 알고 있다, 어떤 분포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될 것은 사실 뭡니까? 우리가 이게 노멀하다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알아내야 될 것은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요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니까 사실 뭐만 알면 돼요? 민 벡터, 평균 벡터하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만 알면 사실은 probability density가 그냥 정해져 버리죠, 그죠? density를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으니까 우리의 문제는 likelihood를 estimation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하고, 그러니까 민 벡터하고
코베런스 매트릭스만 에스티메이션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아내야 될 파라미터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민과 코베리언스. 그죠? 그 두 가지만 에스티메이션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려면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전에 사전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likelihood estimation 하고 싶은데 그 likelihood의 형태가 노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density estimation이 아니고 파라미터 estimation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density의 모양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 노멀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우리의 문제는 density estimation이 아니라 파라미터 estimation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ensity가 사실은 두 개의 파라미터로 characterize가 되는 거죠. 두 개의 파라미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mean vector하고 covariance matri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stimation 테크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있고 또 하나가 Bayesian estima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ML estimation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사실은 비슷한데요. 근데 그 컨셉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ML estimation은 우리가 그 추정해야 될 어떤 이 mean vector하고 covariance matrix가 일단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요. Bayesian estimation은 그것 자체를 어떤 랜덤 벡터로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추정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가 좀 꽤나 다른 편인데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ML classifier나 Bayesian classifier나 기본적으로 같은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ML estimation과 Bayesian estimation은 결과는 비슷할지 몰라도 컨셉상으로는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챕터 3에서 배울 게 이제 ML estimation, 그죠? 파라미터 estimation 중에 ML estimation이 있고 Bayesian estimation이 있는데 이것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을지 몰라도 어프로치 자체의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못 찾으니까 추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이제 ML estimation이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우리가 Bayesian estimation을 하든지 ML estimation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그 likelihood를 찾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걸 찾는 거죠. 이게 뭐예요? a posteriori probability죠. posteriori probability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이게 크냐 작냐로 사실 그 지금 p 오메가 1에 뭐 x 이렇게 하면은 x는 지금 피처 벡터고요. 이 오메가 1은 뭐 이게 연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피처들을 보고 그다음에 연어일 확률이 크냐 아니면 농어일 확률이 크냐 뭐 이런 거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a posteriori probability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사실은 a posteriori probability가 뭐였어요? 뭐에 비례해요? 뭐 비례하니까 그냥 상수 C 씁시다. 뭐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a priori probability에다가 그다음에 likelihood죠. likelihood에 곱이 되니까 x given 오메가 i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 여기 priori probability는 사실은 estimation 하기가 쉽고, 왜냐면 supervised learning이니까 우리가 뭐 잡아가지고 그냥 뭐 이거는 총 잡은 그 개수에다가 물고기 잡은 개수에 연어 몇 마리냐 그 다음에 농어 몇 마리냐 그것만 세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a priori probability를 추정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즉 이 likelihood를 우리가 likelihood죠, 그죠? likelihood estimation이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짓을 많이 하냐면 이 likelihood가 그냥 노멀이다 라고 가정을 해버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노멀의 파라미터는 사실은 노멀 덴시티의 경우에는 두 개밖에 없죠. mean vector하고 covariance matrix밖에 없으니 그거를 추정하자라는 게 지금 챕터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입니다. 그래서 ML estimation이라고 해도 되고, 지금 어쨌든 뭐 parameter estimation이니까요. 뭐 ML parameter estimation 이렇게 하셔도 좋고, 뭐 여기 보면은 뭐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얘기 써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estimation 문제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러니까 estimation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estimation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maximum likelihood ML estimation.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C 클래스가 있다. 그러니까 뭐 연어하고 농어 문제라고 하면은 C가 2인 경우죠, 그렇죠? Two class problem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estimation 하고 싶은 게 likelihood였죠. 이게 likelihood죠, 그렇죠? 예. likelihood인데 이게 normal이라고 가정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챕터 3에서 배우는 거는 그러니까 parameter estimation 문제니까 일단은 density 펑션의 형태는 normal로 가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파라미터인 mean vector μj하고 covariance matrix인 sigma j만 알아내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테이션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노테이션은 이 likelihood가 사실은 뭐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likelihood가 그 normal density라는 걸 가정을 했고, 그 normal density는 사실은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μj, sigma j인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μj, sigma j를 합쳐서 그냥 세타 j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μj 그다음에 sigma j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뭡니까? 파라미터죠, 그렇죠? 우리가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면 세타 j를 알면 당연히 likelihood를 바로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normal density라고 가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른쪽 노테이션, 요 노테이션 있죠? 요 노테이션은 likelihood가 그 세타 j라는 파라미터에 디펜던트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노테이션이고요. 사실은 왼쪽으로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뭐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있는 건 뭐 뻔한 거고요. 그러니까 μj가 지금 뭐예요? 이 μj라는 것은 mean 벡터를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μ1, μ2 뭐 이렇게 이런 컴포넌트들이 쭉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covariance matrix도 당연히 뭐 매트릭스니까, 그죠? 요거는 이제 다이아고널 그 엘리먼트를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m하고 n이 다르면은 뭐예요? 그 off diagonal entry, 즉 그 대각선에 있는 원소 말고 다른 원소들을 나타내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하겠다라는 거냐면 트레이닝 샘플로부터 인포메이션을 받아가지고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하겠다, 세타라는 걸 에스티메이션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타는 사실은 파라미터가 지금 세타 1이 있고 세타 2가 있고 세타 C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연어 농어 문제로 풀어본다면 세타 1은 뭐예요? 그러니까 연어의 파라미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타 2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농어의 C베스의 파라미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어의 파라미터는 뭐 mean 벡터하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그 μ1하고 이제 뭐 시그마 1이 있을 거고요. 근데 μ1도 사실은 벡터죠. 그러니까 μ1도 사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μ1이면 뭐예요? 연어의 평균 길이, 그 다음에 연어의 평균 광택, 그죠? 연어의 평균 광택,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세타 1 중에 μ1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그 클래스의 개수만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클래스에 대해서는 또 피처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다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테이션은 이 D라는 거를 잡아주고요. 여기서 D라는 걸 잡아주는데, 이 D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샘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총 n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n 샘플드죠, 이게. n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given 세타에서 그 샘플들의 density죠. P의 D given 세타 이거를 구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그러니까 각각의 샘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다 인디펜던트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있는 가정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어하고 농어의 파라미터가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각의 그 샘플들이 가진 길이하고 광택들은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뭐 이런 게 하나 잡히고 물고기가 뭐 이렇게 기다랗게도 하나 잡히고 이렇게 쬐끄만 물고기도 잡히고 이게 지금 이게 X1, 이게 X2, 요게 X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물고기가 이제 계속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X4 이런 식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연어가 됐던 뭐 그러니까 여기 이게 연어고 뭐 이게 뭐 연어다 이렇게 쳐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가 농어고 여기가 농어다. 뭐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것들의 그 파라미터들이 다 정해진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피처들 그러니까 피처 벡터들끼리는 다 이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가정입니다. 사실은 뭐 큰 문제가 있는 가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likelihood라고 부를 수 있겠다. 세타의 likelihood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likelihood of 세타. 그러니까 likelihood는 항상 뭐예요? conditional density를 likelihood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죠. 근데 파라미터가 뭐예요? 지금 세타 벡터죠. 그렇죠? 세타니까 우리가 이제 ML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뭐 간단하게 돼 버렸죠. 그렇죠? 예. 여기서 likelihood가 사실은 ML 에스티메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likelihood가 누굽니까? 이게 지금 maximum likelihood잖아요. ML이라는 게 maximum likelihood인데 자, 그러면 이 maximum likelihood가 사실은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 있는 likelihood예요. 예, 여기 있는 이 likelihood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이 PD given 세타 있죠? 예, 요거를 구해 놓고 수식으로 만들어 놓고서 뭐예요? 세타를 계속 대입하는 거죠. 예, 세타를 계속 대입하는 겁니다. 이런 세타 여러분들이 세타 벡터 그냥 아무렇게나 대입을 하는 거예요. 계속 대입을 한 다음에 결국 뭘 찾아요? 이 likelihood가 가장 커지는 그런 세타 벡터를 골라주면은 그것이 정확히 maximum likelihood estimate of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길이로 할까요? 길이? 예, 그러니까 그 피처가 여러 개면 지금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피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생선의 길이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생선은 무조건 연어예요. 예, 연어 하나밖에 없을 때 그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 연어의 길이의 확률 밀도 함수, 그죠? 예, probability density를 알아내고 싶은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이 연어의 길이의 variance는 알고 있어요. 예, 분산은 알고 있고 요것만 모른다. 예를 들어서 평균만 모르는 거예요. 연어 길이의 평균만 모른다. 자, 이때 우리가 측정을 한 거예요. 연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연어만 잡았다라고 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길이를 착착착 측정을 했더니 요 빨간 점처럼 길이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뭐예요? 연어의 길이의 density를 알아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항상 알아내고 싶은 건 이거라고 그랬었잖아요. x given 오메가 j. 지금 오메가 j가 사실은 연어인 경우죠. 그죠? 요걸 알아내고 싶은 건데 그러면 우리의 퀘스천은 이거죠. 그 연어 길이의 density가 도대체 뭐 이거냐 파란색이냐 그렇죠? 파란색이냐 아니면 뭐 빨간색이냐 아니면 초록색이냐 네, 아니면 다른 색이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아니면 노란색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폭이 똑같은 게 지금 베리언스를 우리가 안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가 네, 우리가 지금 모르는 파라미터가 뭐예요?
평균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어 길이의 평균을 모른다.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제가 파랗게 이렇게 그리고 한 게 다 뭐예요? 그 가우시안 그러니까 노멀 분포죠. 노멀 덴시티인데 우리가 지금 어느 녀석인지 알아맞추고 싶다. 근데 어쨌든 연어의 길이를 측정해 보니 이 빨간 점이 찍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뭘 계산하느냐면 요걸 계산하는 거죠. 요 친구를 계산하는 거죠. 요거. 근데 이거는 likelihood라고 그냥 얘기하면 오히려 헷갈리니까요. 그러니까 likelihood 그냥 얘기하면 이거 같잖아요. 그죠? px given 오메가 j 같으니까 그게 아니고 요거는 뭐예요? 파라미터의 likelihood가 되는 거죠. 파라미터의 likelihood. 그죠? 그래서 파라미터의 likelihood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likelihood가 언제 제일 커져요? 여기일 때 제일 커지죠. 가운데 있을 때. 여기 때 딱 커진다. 3.1인가요? 3.1 정도 보이는데.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별게 아닌 게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계산할 때 이거 보면은 어때요? 이게 10의 마이너스 7승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그 뉴머리컬 스테빌리티 면에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 0을 왜냐하면 컴퓨터에 사실 이그젝트한 0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파이나이트한 비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뭐 10의 마이너스 10승하고 0하고는 컴퓨터가 구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가 파이나이트 하니까. 그래서 프리시전이라는 게 항상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확률을 다룰 때 그냥 확률을 다루면 이거 density 값이긴 합니다만 probability density를 그냥 다루는 것보다는 로그를 취해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finite bit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로그를 이렇게 앞에 자연 로그를 이렇게 씌워요. 그래서 그거를 L세타라고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큰 의미는 없다. 네. 그래서 그 로그를 취하고 났더니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가 약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별 의미 없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자. 즉, 파라미터의 likelihood가 가장 맥시멈 되는 쪽 그 순간에 파라미터를 찾자. 이게 사실 뭐라 그러냐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는 ML estimation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estimation 했죠. 세타에 대한 estimation이죠. 근데 세타가 뭐였어요? 연어의 길이. 사실은 평균이죠. 그죠? 지금 제가 예를 든 거는 그러니까 세타가 지금 뭐예요? 파라미터인데 파라미터가 뭐냐면 연어 길이의 평균. 그게 정확하게 파라미터가 됐었죠. 그죠? 어쨌든 연어 길이의 평균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게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었죠. 그래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ML 에스티메이션은 뭐예요? argument maximization의 set하고 뭐였냐면 그 파라미터의 likelihood를 우리가 어떻게 적기로 했냐면 PD given theta 이렇게 적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요거죠. 그렇죠? 우리가 요걸 뭐라고 불러요? ML estimation이라고 부르는 거죠. estimation of 뭐예요? 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세타가 뭐 그 진짜 세타라고. 그러니까 요건 좀 더미 베리어블을 원래 써줘야 되는데, 그렇죠? 사실은 세타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사실 이거 뭐 세타 프라임이라고 적는 게 수학적으로는 좀 더 보기가 좋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그 파라미터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거는 항상 그 미분이 될 때는, 그렇죠? 적어도 미분이 될 때는 미분해가지고 0 나와가지고 찾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 맥시멈이냐. 극대극소. 물론 이제 뭐 로컬 맥시멈이긴 합니다만, 로컬 미니멈이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찾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그 파라미터가 일반적으로 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연어의 길이만, 그 길이만 가지고 이렇게 궁금한 게 아니고, 어때요? 뭐 광택도 있을 수 있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세타를 이렇게 벡터라고 일반적으로 놓자. 그렇죠? 예. 파라미터 벡터가 되겠죠? 세타가. 예. 그래서 세타가 파라미터 벡터고, 물론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이게 따로따로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도 되는데 따로따로 그 이론 자체는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농어의 길이의 평균하고 사실 연어의 길이의 평균하고 이거를 따로따로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수식상에서는 한꺼번에 때려 모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세타 1이라는 것이 연어의 평균 길이, 그다음에 세타 2가 뭐 농어의 평균 길이,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 3는 뭐 연어의 피처들의 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어떤 베리어블. 어찌 됐건, 자, 그래서 우리가 미분에서 0 때릴 거를 할 거니까 그레이디언트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그레이디언트가 뭔지는 다 배우셨을 거고, 편미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굳이 예를 든다면 x 플러스 y 제곱,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뭐 이런 게 있다면은 이것의 그레이디언트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레이디언트 오퍼레이터 z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델 x 델 y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면은 z에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적용이 되면은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2x가 되는 거고, 여기 밑에는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x 스퀘어는 상수니까 없어질 거고, 여긴 2y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gradient operator를 define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probability density를 쓰는 것보다는 로그를 씌워가지고 우리가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로그를 씌워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로그 함수는 단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strictly monotonically increasing function이라서, 그래서 로그를 취한 다음에 최대를 구하나 그냥 최대를 구하나 어차피 마찬가지다. 최대값을 찾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대값을 주는 세타를 찾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수식은 이건데, 그렇죠? 여기 말씀드린 요 빨간색으로 제가 뱅글뱅글 돌리는 이 수식인데, 로그를 취한 다음에 찾아도 똑같이 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수식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실은 뭐예요? ML estimation 하는 수식이죠. 그렇죠? 우리가 세타를 찾고 싶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맥시멈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식을 이제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레이디언트 취해서 0을 때려라. 0은 여기서는 제로 벡터를 의미합니다. 0, 0, 0, 0, 0, 0 이렇게 때린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좌변을 좀 이제 전개를 시켜 보면은 위와 같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조금만 적어드리면, 그러니까 이거 그레이디언트의 L 세타인데,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놔두고, 그렇죠? L 세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ln에 p에 뭐 d 기분 세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아까 무슨 프로덕트였었잖아요, 그죠? 프로덕트에 어떻게 되나요? p에 뭐 그 xk에 k는 지금 샘플 인덱스죠. 그러니까 d가 지금 뭐였냐면은 d가 벡터인데 x1, x2 쭉 해가지고 xn까지 n개의 샘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지금 뭐냐면 number of sample이죠. number of samples.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기 k부터 1까지 n 요걸 바꿔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세타 벡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요거 제가 지금 쓴 거,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이제 요 수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ln 취하면은 여기 프로덕트가 지금 썸으로 바뀐 거고요.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 프로덕트가 지금 이렇게 썸으로 바뀐 것 뿐이 없고, 그 다음에 합친 거에 미분한 거는 미분 다 따로따로 한 다음에 합친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dx의 f1 플러스 f2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분 오퍼레이션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니까 f1 프라임 더하기 f2 프라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미분 한 것에 합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제 그 시그마를 안쪽에 들어있던 시그마를 바깥으로 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을 먼저 한다라고 쓴 게 지금 요 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example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코베넌스 매트릭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민 벡터밖에 없다. 네. 뮤만 모른다라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요거 네. 당연히 이제 요거는 가정을 하는 거고요. 무슨 소리냐면 그 likelihood 펑션이 노멀이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그것도 알고 있고 더더군다나 시그마까지 알고 있다. 이럴 때 파라미터는 우리가 모르는 파라미터는 사실은 민 벡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민 벡터밖에 없는데 그럼 민 벡터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린 따로따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어랑 농어랑 이렇게 따로따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연어만 그냥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연어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어 쪽에서 우리가 샘플을 쭉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연어 쪽에서 샘플을 뽑았는데 샘플이 n개 뽑혔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1은 뭐 그러니까 연어 지금 연어에서만 그렇죠? 연어에서만 물고기를 이제 몇 마리 잡았냐면 n마리 잡은 거죠. 연어 n마리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x1 그러면 길이 1 그다음에 광택 1 그죠? 첫 번째 물고기의 길이하고 광택이 나올 거죠. 그다음에 x2가 그러니까 두 번째 연어의 길이하고 길이 2 광택 2 광택 2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뭐 비슷하면 생각하면 되겠죠. x3는 연어 어떤 새로 잡힌 연어인데 길이 3 광택 3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측정해서 이제 쭉 우리가 샘플을 가지고 있는 거죠. n마리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길이하고 광택의 그 평균 벡터 그것만 모른다. 지금 어떻게 길이하고 광택 이거에 대해서 지금 코베넌스 매트릭스를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어쨌든 그 ln의 뭐 xk given mu는 뭐 이렇게 되겠다.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는 어렵지가 않겠죠. 왜냐면은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 피처 벡터의 density를 노멀이라고 가정했잖아요. 가정했으니까 뭐 로그 취하면은 당연히 이게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 익스포넨셜 그 위에 있는 텀이 튀어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건데 여기 지금 노테이션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타가 뮤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세타라는 거는 이 책에서 지금 계속 뭐예요? 파라미터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파라미터가 정확히 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세타 뮤 둘 다 쓰면 안 되고 차라리 세타를 없애버리는 게 맞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타가 뮤니까 지금 우린 뮤를 찾아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ML 에스티메이션 하려면은 그레디언트 취한 다음에 0 때리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식을 이렇게 전개해 봤더니 이게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얻어낸 수식이 뭐냐? 계산을 해 봤더니 기껏 그레디언트 구해서 0 벡터다 라고 때려 봤더니 요 수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나 쉽게 나왔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샘플 민이라고 하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찾고 싶은 게 연어의 평균 길이와 연어라는 녀석의 평균 광택 이걸 찾고 싶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건 기껏 뭐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잡힌 물고기의 그렇죠? 예. 길이를 전부 다 더하고 광택을 전부 다 더해서 그거를 그냥
잡힌 그 샘플의 그 개수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론을 전개를 시키고 나면은 이렇게 당연하게 나오는 게 좋죠. 그래서 잘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뭐 밑에 써 있는 내용도 뭐 그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likelihood죠. 그렇죠? 우리가 likelihood를 estimation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노멀이라고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가우시안을 알고 있는 경우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likelihood를 아는 게 사실은 그 optimal 또는 뭐 Bayesian classifier를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잘 모르는데 만약에 가우시안이라는 걸 안다, 분포를 안다 그러면은 결국은 뭐만 알면 돼요? 그 파라미터 벡터만 에스티메이션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밟아봤더니 우리가 평균 벡터를 모를 때는 그저 샘플 민 벡터만 구하면은 그게 바로 파라미터, 옵티멀 파라미터 벡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ML 에스티메이션의 두 번째 예제인데요. 이때는 지금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그 likelihood는 여전히 가우시안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추정하고자 하는 파라미터는 뮤하고 시그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는 그러니까 멀티베리에이트 케이스가 아니고 유니베리에이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연어만 본 거라고 했었죠. 농어는 어차피 따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연어만 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연어에서 길이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피처가 여러 개 있으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개 있었으면은 책에서 이걸 시그마를 썼어야 되겠죠.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튀어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길이밖에 없는 거예요. 피처 하나밖에 없을 때 이제 그때 지금 길이의 평균하고 길이의 분산을 모른다. 그때 이것의 ML 에스티메이션을 찾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의 ML 에스티메이션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식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뭐 전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 그 로그 붙인 거 사실은 log likelihood죠. 그렇죠? 예, 그래서 log likelihood를 계산하고 그래서 파라미터의 log likelihood죠. 정확히 말하는 게 좋으니까 요 세타라는 것의 likelihood죠. 그렇죠? 제가 쓸까요? 이건 세타의 likelihood다. 그래서 ML estimation이라고 하면 ML estimation of 세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가 파라미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ML estimation of 세타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타의 likelihood를 계산해 가지고 그 likelihood 값이 가장 커지는 세타를 찾겠다 이거죠. 그래서 뭐 계산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건 우리가 세타의 likelihood를 재빨리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찾은 다음에는 그것을 세타에 관해서 그레디언트 취해가지고 그것을 제로 벡터로 놓으면 되겠다. 여기서 제로 벡터는 지금 0, 0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뮤를 모르고 시그마를 모르니까 파라미터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은 위에처럼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은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뮤를 찾으면은 뮤는 여전히 우리가 보던 형태로 나왔죠. 샘플 민이죠. 그죠? 샘플 민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맞고 분산도 상당히 보던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편차 제곱의 평균 정확하게 어쨌든 이걸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바이어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unbiased estimation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러니까 unbiased라는 그러니까 뭐 반대되는 개념은 unbiased겠죠. 그러니까 biased estimation이 있고 unbiased estimation이 있는데 이 ML estimation 하면은 biased estimation이 나와요. 그래서 bias가 걸려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variance를 추정하잖아요. ML estimation으로 variance 추정하면은 요걸 써라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요걸 써라라고 나오는데 n분의 1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의 평균을 한번 취해 보면은 이게 뭐가 나오는지 평균을 취해 보면 실제로 그
그러니까 시그마 스퀘어를 우리가 추정한 거잖아요. 시그마 스퀘어를 추정을 한 건데 샘플 가지고 추정을 한 건데 샘플 가지고 추정을 할 때 원래 어떤 모 집단이 있고 그것의 어떤 샘플 가지고만 우리가 그 베리언스를 추정을 할 때 이게 n으로 나누게 되면요. 그 샘플의 개수 n으로 나누게 되면 이 그 평균을 취하면은 이게 시그마 스퀘어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여기 앞에 이렇게 바이어스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unbiased estimation 하고 싶다. 즉 내가 샘플 가지고 구한 베리언스를 평균을 취했을 때 그게 실제로 원래 그 모 집단이 가지고 있는 분산하고 똑같이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n으로 나누면 안 되고 n분의 1로 그러니까 n-1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n으로 나누면 안 되고요. 여기 n-1로 나눠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이게 뭐 큰 차이가 나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n이 굉장히 크면요, 그렇죠? 샘플의 개수가 굉장히 크면은 차이가 거의 안 나죠, 그렇죠? 왜냐면 뭐 n으로 나누나 뭐 n-1로 나누나 별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어쨌든 뭐 가끔 튀어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냥 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요. 그러니까 어펜딕스에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이쪽에서 어펜딕스라고 말은 붙였는데 어펜딕스 내용은 아니고 그 ML 에스티메이션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샘플을 이렇게 모았다. 그거를 그 집합을 D라고 하자. 그다음에 N 개의 샘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러니까 나눠서 한다라는 건 연어 따로 농어 따로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해도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뭐 한꺼번에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디펜던스를 뭐 그 가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가정 안 하고 하려면은 그냥 n개의 샘플, 그러니까 물고기 잡은 거 전부 다 갖다 놓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 세타에는 사실은 뭐 연어의 길이의 평균, 연어의 길이의 베리언스, 뭐 연어 광택의 베리언스 이런 게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농어의 길이의 평균 뭐 이런 게 다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수식상으로는. 근데 이걸 실제로 적용할 때는 사실은 이거를 다 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면 너무 계산량도 많고 해서. 근데 이론적으로는 어차피 뭐 수식이야. 원래 하나로 써 있으면 더 예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뭐죠? 우리가 계속 따졌던 거. 파라미터. 그렇죠? 파라미터 세타의 likelihood죠. 먼저 이거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논문을 쓰시던 뭘 하던 간에 해야 될 게 에스티메이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당장 생각을 해야 될 게 ML 에스티메이션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결국은 그 추정을 하려는 파라미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추정하고 싶은 그 파라미터의 likelihood 펑션을 쓰는 게 시작이에요. 만약에 그걸 못 쓴다, 그러면 그냥 못 푸는 거고 끝난 거고요. 그 세타의 likelihood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찾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뻔한 거죠, 그죠? likelihood를 쓸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단은 뭐 그냥 하시던지 아니면 한번 뭐 로그 한번 그냥 한번 취해 보시던지 적당히 취해가지고 함수를 좀 더 간단히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그레디언트 때려가지고 그거를 0으로 잡아주면은 그 제로 벡터로 잡아주면은 그냥 문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이퀘이션을 풀 수만 있다면 물론 또 거기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군요. 어쨌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풀면 아주 좋고 뭐 정 안 되면 뭐 매스매티커한테 풀라고 하시던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likelihood,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likelihood를 maximize하는 세터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 한 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프로덕트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각각의 그 샘플마다 프로덕트가 된다. 즉, 뭐예요? 그 파라미터 값을 지금 given으로 조건으로 깔았으니까 그게 다 정해진 다음에는 사실은 나머지는 인디펜던트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D가 N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N개의 샘플을 잡아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챕터, 그러니까 이번 시간 내내 가르친 게 세타를 찾는 거였다. 그리고 우리가 찾은 세타를 세타 헷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ML estimation 또는 estimate of 세타라고 두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은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지금 n 마리 잡은 거고
그 n 마리 중에는 뭐예요? 연어도 있고 농어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건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좀 잘 써야 되겠네. 예. 그래서 이건 뭐 길이 2, 그다음에 광택 2, 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여기 x1은 마찬가지죠. 뭐 길이 1, 광택 1,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카테고리가 지금은 뭐 사실은 그림에선 3개나 있네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은 사실은 뭐 연어에서 온 거고, 그렇죠? 어떤 샘플은 연어에서 온 거고, 예, 어떤 샘플은 뭐 농어에서 온 거고, 뭐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이 뭐냐면 세타, 이게 뭐예요? 예, 파라미터 벡터죠, 그렇죠? 예. 파라미터 벡터를 추정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것을 뭐라 그러느냐? 예, 요거, 그렇죠? 요거를 likelihood of 세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세타를 찾는 거, 이런 식으로 세타를 찾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게 estimate of 세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